베트남행 항공기 멈춰 세웠다. 관광객 100명 실종 미스테리. 신짜오 베트남. 신짜오 베트남 217. 설마 했던 일이 현실에서 일어났습니다. 관광 활성화를 위해 양양공항에 무사증 제도를 도입했는데 들어온 베트남 관광객들이 한꺼번에 도망쳐 버린 것입니다. 지난번 시리즈 글을 통해 베트남 하노이와 양양 호치민과 양양을 잇는 플라이 강원의 새 비행 노선이 개설되었다고 전달드렸습니다. 양양으로 들어오는 베트남 관광객의 인파가 넘쳐나 비행기는 거의 만실이었습니다. 여기에 양양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베트남 관광객의 한 해 비자를 면제해주는 무사증 제도가 큰 역할을 했다고 설명드렸는데 결국 이게 문제가 됐습니다. 최근 레티투앙 베트남 외교부 대변인은 양양국제공항을 통해 한국 관광에 나선 베트남 국민 100여 명이 실종됐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레티투앙 대변인은 주한 베트남 대사관이 한국 당국과 연락을 취하고 있고 수색도 돕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양양국제공항 무비자 입국 제도는 지난 6월 시행됐습니다. 강원도에는 2023년 강원 세계 산림 엑스포, 2024년 강릉 청소년 동계올림픽 등 굵직한 이벤트가 있습니다. 이를 두고 관광을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강원도는 무사증 제도 부활을 법무부에 건의했고 법무부가 이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베트남과 필리핀, 인도네시아, 몽골 국민은 지정된 여행사를 통해 최대 15일간 강원도와 수도권 등을 패키지 형태로 관광할 수 있습니다. 비행기를 꽉꽉 채워 한국행을 결심한 관광객들이 한국에 내리자마자 종적을 감춘 것은 치밀한 계획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비자를 면제해주는 제도를 악용한 것입니다. 이에 플라이 강원은 일시적으로 베트남행 비행기 운항을 중단하고 사태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베트남 불법 체류자는 한국에 많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베트남 불법 체류자는 7만 411명으로 태국인 14만 2677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특히 논의되는 대학 서열상 인서울 하위권 대학만 가도 베트남에서 유학 온 학생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방대로 가면 베트남 유학생은 재학생 중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가뜩이나 한국 출산율이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어 이들 대학생은 동남아에서 학생을 유치하지 않으면 살림을 꾸려가기가 어려운 형편입니다. 한국으로 유학과 성실하게 학업을 마치는 베트남 학생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습니다. 1인당 GDP가 4,000달러를 밑도는 베트남은 대학 졸업 초봉이 한화 기준으로 50만 원을 넘기 힘듭니다. 1년간 일에 많아야 600만 원을 받는 정도이지만 한국에서 맨몸으로 공사장만 돌아다녀도 열심히 하면 2달이면 1년 연봉을 뽑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베트남 학생 일부는 대학을 이탈해 공사장으로 식당으로 행선지를 옮깁니다. 이미 한국에서 베트남 네트워크는 끈끈하다고 봐야 합니다. 오랫동안 한국에 정착해 수도권에 자리 잡은 사람도 많고 지방으로 나가면 곳곳에 걸리는 게 베트남 사람입니다. 또 베트남에는 삼성, 효성, 롯데, 신한 등 한국의 탄탄한 대기업이 자리 잡고 있어 이를 기반으로 한 한국 기업 생태계가 굳건히 정착되어 있습니다. 한국에서 일하면서 한국어를 유창하게 배워 베트남에 돌아간다면 대기업 벤더 입장에서는 한국어와 베트남어 둘 다 능통한 최고의 인재로 대접받을 수 있습니다. 양양에서 불거진 불법 체류자 사태를 엄중히 봐야 하는 것은 맞지만 이 역시 빙산의 일각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번 사태에 대해 베트남 외교부 대변인은 직접 설명을 한 점도 살펴봐야 할 대목입니다. 베트남 입장에서는 한국과 협정을 맺고 자신 있게 양양으로 관광객을 보내는데 관광객 다수가 불법 체류자 길을 선택했으니 상당히 자존심이 상하는 상황입니다. 내부에서는 아마도 대망신이라고 착각하고 있을 겁니다.
제도를 악용해 불법 체류에 나선 베트남 관광객 행방을 추적해 반드시 베트남으로 돌려보내는 것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이를 계기로 한국의 노동시장에 대해 한 번쯤 돌아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어차피 한국 사람은 힘든 일은 안 하려고 하고 중소도시 공장에서는 불경기에 일할 사람이 부족해 피가 마르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일자리 시장에 구조적인 미스매치가 있기에 불법 체류 틈새 시장이 생기고 아무리 이를 근절하려 해도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불법 체류자들이 자동차 사고라도 낸다면 차에 치인 사람은 치료비조차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고 전전긍긍해야 합니다. 어차피 외국인 노동자 자체를 한국에서 없앨 수 없는 것이라면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태를 미리 예견해 제도의 품 안으로 끌어들여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폴란드 원전 1단계 사업자의 미 업체, 2단계 사업은 한수원과 협력, 종합이보, 폴란드 총리 웨스팅하우스 선정 사실 공개, 에너지 안보 공조, 1단계 사업도 한미 원자력 협정 따른 공조 가능성 있어 폴란드의 첫 원자력 발전소 건설 1단계 사업자에 미국 업체인 웨스팅하우스가 선정됐다. 사업 수주를 놓고 경쟁을 벌여온 한국 수자력 원자력 한수원은 일단 폴란드 원전 사업 첫 번째 라운드에서 아쉬움을 남겼다. 마테우시 모라비에츠키 폴란드 총리는 28일 현지 시간 트위터에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 및 제니퍼 그레놈 에너지부 장관과 회담 뒤 우리의 원전 프로젝트에 안전한 웨스팅하우스 기술을 이용하기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그레놈 장관도 폴란드 총리가 미국 정부와 웨스팅하우스를 400억 달러 규모의 원전 건설 1단계 사업자로 발표했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에너지 안보에서 양국 간 공조 강화를 다짐했다. 그레놈 장관은 이는 대서양 동맹이 우리의 에너지 공급을 다변화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며 에너지를 무기화하는 것에 대항하는 데에 하나로 뭉쳐있다는 것을 러시아에 보여주는 선명한 메시지라고도 했다. 이번 결정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동부 유럽을 중심으로 안보 불안이 고조되는 가운데 내려졌다. 야체크 사신 폴란드 부총리는 최근 미국을 방문 그레놈 장관과 회담 뒤 기자회견에서 원전 건설 사업자에 웨스팅하우스가 납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다. 당시 사신 총리는 폴란드의 전체적인 안보 구조에 있어 미국이 전략적 파트너라는 사실을 무시할 수 없다며 그런 요인을 고려할 수밖에 없으며 우리는 최종적으로 웨스팅하우스를 선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폴란드 신규 원전 사업은 6에서 9기가와트 GW 규모의 가학 경수로 6기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한국 수력원자력, 미국 웨스팅하우스, 프랑스 EDF 등 3곳이 제안서를 제출했다. 한국 입장에서는 그간 수주에 공을 들여온 폴란드 원전을 안보 논리를 앞세운 미국에 내준 셈이 됐다. 웨스팅하우스는 앞서 경쟁자인 한수원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에서 지식재산권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웨스팅하우스는 지난 21일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한국전력과 한수원의 한국형 차세대 원전 APR-1400의 자사의 기술이 이용됐다면서 한국형 원전 수출을 제한해 달라고 요청했다. 다만 국내 원전 업계는 폴란드 원전 1단계 사업에서 한미 원자력 협정에 따라 웨스팅하우스와 한수원의 공조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웨스팅하우스는 한때 세계 1위 원전 기업이었으나 1979년 미국의 펜실베니아 스리마일 아일랜드 원전 사고 이후 신규 원전 건설이 지지부진해지면서 현재 독자적인 원전 시공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황이다. 반면 한국은 효율적이고 규격화된 원전 건설 경험이 풍부하고 가격의 경쟁력도
훨씬 강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작년 기준 한국의 원전 건설 단가는 1kW당 3,571달러로 세계 최저 수준이다. 이 밖에 폴란드 현지 매체 보도에 따르면 한수원은 오는 31일 서울에서 폴란드 전력공사 PGE, 폴란드 민간 에너지 기업 제팍과 폴란드 페비누브 화력발전소 부지에 원전을 짓는 폴란드 원전 2단계 사업에 대한 협력위원서 LOI를 체결할 계획이다. 핵공격 시 정권 종말 거론한 미 국방부 절대 핵무기 사용 안 돼.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원해. 북 도발은 한일과의 관계 강화할 뿐. 미국 국방부는 28일 현지 시간 핵태세 검토 보고서 NPR에서 북한이 핵공격을 하면 정권이 종말을 맞을 것이라고 명시한 것과 관련해 핵무기가 사용되어선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발표한 것이라고 밝혔다. 사브리나 싱 미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NPR에서 거론한 북한의 핵 사용 가능성과 관련한 질문에 이같이 언급했다. 이는 이 검토 보고서의 일부는 우리가 다른 국가들이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을 확실히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미 국방부는 전날 발표한 NPR에서 김정은 북한 정권이 핵무기를 사용하고 살아남을 수 있는 시나리오는 없다. 북한이 미국이나 동맹국 파트너에게 핵 공격을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고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고 적시했다. 또